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현석 소장입니다. 생활건축의 강원구 소장입니다. 저도 와서 느꼈지만 골프장에 주택이 있네? 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골프장에 집을 지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골프장 내에 있다라는 거는 골프장 내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계획을 해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수요를 예상을 했겠죠. 골프장과 연계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상을 했을 거고, 이 청라지구 자체가 국제도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 내에 있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고, 또 그 골프장 내에서도 그 자체 건축 심의를 받게끔 그 건축사무소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심의 과정도 만들어 놨어요. 아, 골프장 내에서 네. 심의를 또 하게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건 뭐 의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건물이 골프장 내에 지어지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좀 통일시키고 싶고 여러 가지 의도를 관철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받게끔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 동의서까지도 제출해야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단독주택 짓는데 심의를 받는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이 골프장 단지 내에 심의겠지만 네. 그 심의 받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 혹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심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건축 심의랑은 사실은 크게 달라요. 네, 엄청난 제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인면적을 맞추는 거였어요. 인면적이요? 네, 인면적. 인면적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목적은 그거예요. 도로에서 보이는 인면적이 너무 비대하거나 너무 좀 비율이 안 맞거나 그런 것을 좀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산식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어쨌든 일정 비율의 인면적이 나올 수 있게끔 건물에, 그러니까 도로 전면에서 보이는 인면이 일정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제재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에서 딱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 엄청 넙대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들이 다 이렇게 조금 얄쌍하게 옆으로 넓은 대신 좀 낮거나 조금 좁은 대신 좀 높거나 그런 일정 비율, 일정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도로에서 봤을 때 좀 개방감을 확보하려는 의도였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지의 경계 쪽에 이제 담을 못 짓게끔 만들어놨어요. 대지 경계선에 담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수목으로 차폐를 할 수 있게끔 경계를 만들 수 있게끔. 나무는 심어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벽돌로 된 담장이라든지 뭐 펜스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이런 뭐 고급주택 그런 곳에서는 프라이버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좀 개방해 놓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말은 되는 게 골프장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이나 치안에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래서 좀 담을 없앨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축적으로 많이 해결하는 방법은 저쪽 집에 어떤 사례도 있는데, 중정형으로 건물 매스 자체가 어떤 경계를 형성하게끔 지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당을 안쪽으로 들이는 방법. 그런 식으로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구 두 분이서 같이 짓다 보니까 매스 두 개로 경계를 지어버린 거랑 사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간을 같은 같은 마당으로 쓰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으로 경계를 만든 건데, 그러면은 이 골프장 안에 있는 단독주택 다 모든 골프장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는 이제 뭔가 프라이버시가 엄청 중요하고 뭐 내 대지 경계에 담을 쌓고 싶고 이런 건 못하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겠네. 무언가를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어떤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자 온 사람한테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어떤 골프장 라이프, 어떤 생활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되게 좋은 대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여기가 지금 청라 지역이 바다랑 가깝고 해서 지반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뭔가 해결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청라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모래라든가 어떤 그 집안의 지내력이 확보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집안 조사도 했고 또 지내력 테스트도 했는데, 여기가
뭐 토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내력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매립을 한 지가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내력은 확보가 되는 상태라서 기초를 좀 더 넓게 두껍게 내미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초를 요만큼 할 거를 이만큼 좀 넓혀서 지내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네. 네네. 아, 그러면 혹시 지하를 파는 건 어떤가요? 아마 여기는 물이 엄청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래서 대부분 지하를 안 하시겠네. 네, 여기서 지하를 한 건물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저쪽 앞쪽에도 지하를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파일도 받고 막 흙막이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지하를 파가지고 뭘 한다는 건 뭐 강남이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 여기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부유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략 지을 수 있는 게 100평 이하예요. 예, 용적률 최대로 했을 때도. 근데 100평 이하라는 건 그 호화주택에 안 걸리는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면 호화주택 안에서 지을 수 있고 한 층에 한 30평 정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3층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개층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딱 30평짜리 3개층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그 정도면 되게 큰 저택이죠. 그렇죠. 100평짜리 집은 근데 생각보다 저는 100평 더 되는 줄 알았어요. 층고가 높아서 그런가? 그렇죠. 층고가 높아서 그러기도 하고 확장 발코니도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그 지구단위 계획상의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였나요? 건폐율은 그 최대가 이제 40%, 용적률은 이제 100%까지인데 여기 땅이 대략 한 330 정도, 330제곱미터. 제곱미터 정도 되고 거의 100평이네요. 네, 그래서 거의 100%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3층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근데 건물은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의 4층 높이 만큼 되는데 또 특이한 건 옥탑으로 올라가면서 그 옥탑, 그 타원으로 생긴 옥탑이 또 엄청 또 크게 한 개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4층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건축주가 중간에 한번 옥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없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옥탑층을 법적 검토를 했을 때 계단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층수 높이 면적에 다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허가 때 받았던 면적과 그 동일한 면적으로 법적 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단탑을 설치하기로 했고 따로 뭐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맞췄다는 거네요. 옥탑을. 네네. 골프장 안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이런 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팁을 주시자면? 골프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버시라든가 보안, 안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내에 대지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뷰가 일단은 골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린뷰잖아요. 그린뷰가 있고 좀 넓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이제 뭐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뭐 우선권을 준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골프장 예약이 우선. 저도 확실한 규칙은 모르겠지만 좀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훨씬 더 그런 점도 있고요. 공이 날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는. 네. 딱 한 번 날아온 적이 있어요. 공사할 때. 공사할 때요? 네, 뭐 심하게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어쨌든 근데 골프장 측에서도 다 보험이 가입돼 있고 손해배상 이런 것 다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생활건축에서 지금 이 현장을 아주 열심히 한 10개월 동안 시공을 해주신 저희 생활건축 건설의 대표님과 또 직원분들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생활건축의 시공사 대표로 있는 소호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건축의 조희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건축의 김경환 대리입니다. 세 분께서 이 현장을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다 거쳐서 공사를 해주셨는데요. 공사를 하시면서 또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두 가지로 가장 힘들었던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층고도 높고 여기가 인천 청라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좀 더 더운 그런 기후였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 그리고 여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작업자들의 안전도 매우 걱정이 됐었고,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 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보시다시피 골프장이잖아요. 골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하면서 골프 치는 광경도 많이 보게 되고 골프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 두 친구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생활건축은 젊은 피로 뭉친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첫 현장이었잖아요. 네네. 이거 마치면서 어떤 소감이 있는지. 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좀 시공이 좀 길게 됐었는데 막상 처음에는 언제 끝이 나나 싶었는데 끝날 때가 보이고 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힘든 것보다는 속이 후련한 게 큽니다. 희준 씨는 두 번째 현장이죠? 저는 이 고급 주택을 처음 짓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나가는 상태인데 저 역시 이제 후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생활건축과 함께 이 시공을 끝까지 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회사인 것처럼 얘기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보셨다시피 저희 생활건축은 건축에 이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골프장 안에 있는 단독주택 혹은 고급주택 이런 것들의 설계 시공까지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저희 직원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여지훈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 사원입니다. 네, 두 분께서 이 현장 감리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여쭤볼 건데 어떤 생각으로 임했었나요? 저는 이제 시공 현장도 처음이고 이제 설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었는데 생활건축의 여지훈 사원님이랑 또 시공 담당하시는 대리님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또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또 다 동갑인데 보기 좋았어요. 네, 다 이제 넷이 다 동갑인데 다 같이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이제 또 결과물에 또 뿌듯함도 느끼면서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좀 저는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지윤 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새 단지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 단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지가 다 인테리어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되게 힘든 점도 많았었어요. 건축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일정 조율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 그런 부분도 울지 말고. 있었고 잠깐만요. 그리고 날씨 영향도 너무 많이 컸고 이게 날이 추우니까 작업자분들도 작업이 안 되고 뭐 콘크리트도 안 마르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하다 보니까 모두랑 정이 들어버린 상황이고 모두가 아버지처럼 저를 다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소장님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패기 있게 좀 열심히 하면서 현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라 베어즈 베스트 CC 단독주택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